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입니다. 요즘 시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거대한 손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였고 이제는 글로벌 대기업과 초대형 사모펀드까지 모두가 한 곳을 향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돈이 향하는 곳, 그 중심에는 단 3가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산업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향후 몇 년을 좌우할 판도를 결정할 기술. 지금 정부는 그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고 글로벌 기업은 거대한 설비 투자를 감행했으며 사모펀드는 이미 조용히 매집을 마쳤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연속 폭등의 파도.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3가지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이 종목이 그 파동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장보다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최근 조선업이라는 단어가 다시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개선과 고부가 가치의 변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등이라는 재도약 때문에 기대감을 좀 높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한국 조선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최근 뉴스와 차트를 통해서 기술구조, 실적, 모멘텀까지 제가 스타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북미 지역의 선주와 원유 운반선 2척, 약 2,9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좀 계약 체결을 했죠. 계약 대상은 엑스맥스급 원유 운반선으로 수에즈 운하에 통과 가능한 대형 선형입니다. 이번 수주에서 상선 부분으로 올해 수주 목표였던 58억 달러의 약 83%를 달성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인도는 29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수주가 나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약 2조 원 규모의 FLNG 수주에 성공했다는 보도입니다. 수년간 기술 개발의 영향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빛을 봤다라는 평가도 있을 만큼 이 수주는 조 단위를 적자를 버티면서 기술을 축적해온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10년 만에 회사채 시장에 재진입을 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회사채 발행금리는 민평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책정이 됐고, 이는 신용등급 상향의 향후 실적 개선의 기대감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주 실적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특히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약 99% 증가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의 참여 기대감도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전체의 발주 감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구조적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주, 기술, 재무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좀 큰 틀에서 한국 조선업의 구조 및 글로벌 경쟁을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22년도 이후에 기준으로 세계 선박은 약 30% 이상 꾸준히 수주를 해왔습니다. 수주 잔고를 보면은 한국의 주요 조선사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1위에서 3위 정도를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하며 평균 3년에서 4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발주량이 조금 감소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5년 상반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약 1939만 CGT로 전년 대비해서 약 5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은 25년도 상반기 수주량은 약 487만 CGT로 전년 대비해서 약 33% 정도 감소했음에도 점유율은 25% 집계가 됐죠. 이러한 발주 감소는 단기적으로 조선업계의 부담 요인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의 선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 중에 있죠. 한국 조선업이 경쟁 우위를 갖는 분야는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
그 FLNG 그리고 해양 플랜트 등 대표적인데요. 자,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설계력은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에는 중국산 선박과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하면서 조선업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 해운의 선박을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의 수주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장의 과제 및 리스크도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수주 후에 매출로 전환 시차가 좀 크다는 점,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리스크가 상존을 한다는 점, 자,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해운업 부진 시 신주선 발주의 위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 강점은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발주 감소라는 구조적 리스크 때문에 고부가 가치의 선종 중심으로 체질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흐름이죠.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장 마감 기준으로 단기 유망 종목들 3개를 직접 체크해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뉴스 흐름, 차트 움직임, 수급 타이밍, 이 3가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을 잡는 매일의 실전 데이터 분석이에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약속드렸죠. 함께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자.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장 전후로 제가 직접 정리한 핵심 종목 3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죠. 11월 10일 날짜입니다. 제가 장 마감 전에 공유드렸던 3종목 기억나시나요? 코리아 서키트 2시 55분, CP 시스템 2시 56분, G2G 바이오는 제가 3시 21분에 이렇게 3가지 추천드렸습니다. 어제 종목명과 같이 내용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2%대로 약수익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고가는 무려 21%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기사가 발표가 되면서 거래량이 몰리고 강하게 폭등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P 시스템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5%대로 약상수익을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는 무려 29%, 자, 상한가까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사가 발표가 되고 나서 강하게 폭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전부터 기사가 발표가 되면서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G2G 바이오입니다. 장 초반에 수익을 출발을 하여서 무려 23%까지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G2G 바이오는 어제도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끝까지 수익 끝까지 챙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코리아 서키트 21%, CP 시스템 29%, G2G 바이오 23%의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단 100만원만 투자했었더라도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종목들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뉴스가 먼저 움직여줬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그 신호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투자자라면은 장 마감 전에, 자, 전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뉴스, 차트, 타이밍, 이 3단계만 익히신다고 하면 단기 급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뉴스와 차트 동시에 신호를 주는 구간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너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매일 이런 흐름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은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자, 010-4825-0472로 문자 내용은 차보남 또는 예수금 딱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매일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뉴스와 차트로 어떻게 엮이는지 참고하실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의 구독자분들이 장 마감 전 30분 안에 확인을 하고 단기 수익까지 챙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만 이번 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자 한 통 보내는 노력,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010-4825-0472로 지금 차보남 또는 예수금 남겨주세요. 딱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무료로 오늘 종가 기준의 3종목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업구조, 기술 역량, 경쟁 우위 등심 중심으로요. 삼성중공업은 크게 두 축의 사업으로 진행한 거로 있죠. 자, 상선의 유조선과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등 자 해양 플랜트에서는 해양 생산 설비, 해양 플랫폼 등 최근에 상선 쪽에서는 수주가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기술적으로 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특히 FLNG 분야에서 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10여년간 또 기술 개발에 자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 대형 수주의 결실을 보고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상선 건조시 고선가 선중에서는 자 확보를 하면서 수익성의 개선에 전환을 두고 있고요. 예컨대 최근 수주가 되었던 SMS급 원유 운반선 수에즈 운하 통과의 가능성 정으로 이거는 고급 선중에 속하죠. 현재 글로벌 체인망에서 설계, 물량, 생산 거점에 전략적으로 병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베트남이나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삼성중공업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조선협력의 마스카 프로젝트 참여로 기술 생산 시장 측면에서 자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평가죠. 자 과거에 저선가 선박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던 삼성중공업이 그 구조에 좀 벗어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 고선가와 고부가 가치의 선종 중심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실적 개선 핵심 키워드로 좀 분석되고도 있어요. 수주잔고의 확보는 매출 전환 속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주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인도 시점이 미래라면 실적 반영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 효율과 자 생산성 제고의 전략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가뿐만이 아니라 비용 관리와 수익성 향상도 관건이죠. 현재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때문에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자 27척 자 약 50억 달러의 규모의 좀 수주를 했죠. 자 상선 부분은 이 58억 달러 중에 약 43억 달러로 74%에 해당합니다. 자 해양 부분은 연내 목표 달성의 가능성도 지금 충분하게 있는데 최근 수주에서는 원유 운반선이 2척 자 약 2,900억의 계약이 나왔고 유조선 3척은 3,400억 원대의 계약도 나왔습니다. 수주 잔고는 269억 달러로 자 약 125척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 13%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약 99%가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선과 해양 양측에서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회사채 발행 또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짐도 되게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삼성중공업은 조선사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최근 한 달에 무려 36%나 상승했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높아지는 거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고수익들의 순환매가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또한 알렸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건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자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6개월 전에 대비해서 주가는 일정 수준의 저점에서 출발을 해서 최근 수주 및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된 모습이죠. 거래량이 증가했던 구간도 있고 주가가 동반 상승했던 것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도 존재를 하고 자 지금 주요 지지선과 과거에 이탈하지 않았던 가격대 근처이며 자 이 지지선에 지키는 한 추가 상승 여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선이 있는 데가 존재를 하면서 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두 가지 관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자 수주 자 매출로 변환되는 속도죠. 그리고 원가 이거는 생산선의 여부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개선만 된다면 주가는 재차 가속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기대감이 과도했거나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여드렸던 대로 차트는 좀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지지선 확인 후에 충분하게 매수 타이밍 고려해 보시는 게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됩니다. 투자자 관점으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현재 고부가 가치의 선종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FLNG와 LNG 운반선, XMS급 원유 운반선 등 자 마진 개선과 사업 구조의 전환이 좀 핵심인 거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생산의 거점의 설계 영향을 확보를 계속 경쟁 우위의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마스카 프로젝트의 시장의 기대감을 확대를 시켰고 수주 잔고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게 향후 실적의 흐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 개선의 자금 조달 여건의 흐름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리스크 요인도 한번 확인해 보면 수주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시차,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인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반영까지는 당연히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원자재 가격 또한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원자가가 좀 마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현재 글로벌 발주량이 좀 감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 전체의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어서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의 가능성 여부도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중공업, 한국조선업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주와 실적, 기술 측면에서 여러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조선업 전체의 기술력의 경쟁을 바탕으로 구조적 전환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위에 언급드렸던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조선업이 다시 뜬다, 이 기대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응이 어려우시면은 제가 영상 하단에 댓글에다가 제가 정보방 같이 공유해드렸습니다. 거기서 삼성중공업 딱 5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러시면은 제가 재무제표의 분석과 차트 속 매수 손절 타이밍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꿰뚫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